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온라인 시간이죠. 아마 이전에도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처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또 듣고 또 우리 대학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 분들은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온라인 시간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사실은 일과 함께 병행하는 특수대학원생의 어떤 노고를 조금은 덜어주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요.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좀 장점은 있고, 또 복습과 예습이 좀 자유로운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의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이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사업을 진행을 하냐, 또 개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직접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일과 어떤 활동을 수행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영역도 이 실천론 안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학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 실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사회복지사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의 구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활동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오랜 시간 실천 업무를 해온 것은 아니고, 저도 거의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실천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것도 사실은 청소년 영역 안에 좀 국한되어 있는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실천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저도 어느 정도 현장의 경험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만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좀 가감없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좀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해드리는 온라인 이 영역 안에서는요,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참여율이 높고 또 수업을 잘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면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기가 처음 시작된 만큼 좀 긴장감도 있고 분명히 피곤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절충해 나가면서 이번 학기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 요 두 번째 2주차 수업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40분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로 제가 촬영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영상을 들으시다가 혹시나 조금 지치거나 힘드시면 잠깐
정지를 하고 쉬었다가 듣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개념이나 이론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득이하게 설명과 사례를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 실천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내용, 구성, 요거 좀 얘기해 볼 거고, 끝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다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개념을 정리하고 또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상담, 면접, 원조, 지원,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개입, 사정, 케이스워크, 여러 가지 것들로 구분이 되는데 그만큼 그 실천이 가지고 있는 범주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처음에 이게 웰페어로서 우리에게 이해될 그쯤 실천의 영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사회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이것을 웰페어 프랙티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시에 소셜 워크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사업,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 이렇게 통용되었던 경우가 또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천, 이 세 가지가 바라고 또 설명하는 것들이 너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를 소셜워크 또는 사회복지 실천 그 자체를 소셜워크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례관리나 원조 등을 이제 소셜 워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조금 더 다시금 정리해보고 새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소셜워크와 사회복지 실천을 혼용할 때 사회복지 실천 그 자체가 사실은 소셜워크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 자체가 이미 소셜워크를 좀 훨씬 더 포괄하는 형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를 더 확장된 상태에서 이 개념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분야들이 어쩌면 너무 중복되어 있고 또 모호하게 걸쳐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천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하는 이 영역 안에서의 그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형태로서 달리 다루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 영역 안에서 사회조사 사업 분명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사회복지 조사 영역, 행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실천 영역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지만 학문적으로 이것을 더 용이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회통계 영역, 조사론의 영역, 행정의 영역,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영역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실제로는 사회조사 사업이나 원조나 지역사회 복지나 전부 다가 사회복지 실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회복지의 개념 안에서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지만 그 활동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제공 사업, 직업 체험 활동, 직장 훈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분명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실천 영역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어떤 행정가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필드에서 얘기하는 실천의 중요한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현장도 너무 다양하고 그 안에서의 역할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라고 딱 명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물론 그 영역이 포괄적이고 한정적이고 현장이 너무 다원해지면서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소셜워크 안에는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죠. 개별 사회 사업, 이게 사례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집단 사회 사업, 가족이나 어떤 조직, 더 확장된 형태로서는 지역사회 사업, 지역사회 복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사회 사업과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사회 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움직이는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이나 지역 사회 개발 사업 등이 소셜 워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융일 여기에서 나오는 논문에서는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 변화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사업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변화와 어떤 개입들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사업의 일환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시적 수준과 중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정의하고도 있고요. 소셜워크의 가치와 윤리를 토대로 조직과 지역사회의 계획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가 쉽게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 비전공자들은 이것조차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사회사업은
개인의 복지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원하고 원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집단사회사업은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업은 그 개입의 대상을 지역사회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을, 우리 동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변화를 위해서 뭐 새마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학교 보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영역들이 여기 이렇게 소셜 워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통합 방법을 비롯한 일반주의 소셜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의 업무들을 통합해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또 우리가 소셜 워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개별, 집단,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걸 전체 또는 모두를 개입하고 또 접근하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 소셜 워크를 다루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활용하는 분위기가 또 많았다는 거죠. 핑커스와 미나한 경우에는 사람과 환경 사이에 있는 모든 체계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 거기에 개입에 초점을 둔다는 것, 그러니까 통합적인 개입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키드모어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행정, 조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소셜 워크를 통해 이 다양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어떠한 활동들이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봐도 초기에는 이게 분절된 형태로 대상으로서 그 역할과 업무로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구분했다고 하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사회복지 영역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와 사회복지 실천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셜 워크이 전통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었던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은 소셜 워크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형태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워크에서는 주요한 관점이 생태체계적 관점, 강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을 할 때 어떤 체계들을 중심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사회복지 실천 영역 안에서는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까지 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고 인적 자원이나 자립이나 그 관계 양상들을 촉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경제적 산출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개념이 도입된 상태로 지금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얘기했었던 소셜 워크와는 훨씬 더 포괄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소셜 워크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떠올렸을 때 구체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훨씬 더 거시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을 만들기, 공동체 조직 활동, 연합 활동,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셜 워크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주요 현장은 사회복지기관이었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실천 영역의 사업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의 주체도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주요 현장도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나 작은 조직,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은 지금 정부의 시책과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관계되어 또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조직,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와 내용 구성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사회복지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초점화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소셜워크를 얘기를 할 때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 목표를 살펴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변화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철저히 집단의 성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적으로 좀 대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어떤 경제적 여건, 자활, 자립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을 포함한 집단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예전부터 우리가 복지의 주체로서 충분히 강조되어 왔었던 어떤 자원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주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집단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가족 안에 구성원들이 보다 더 긴밀하게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집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계획된 변화를 위해 전문적으로 개입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이나 우리 동네에 어떤 주된 복지 대상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나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형태로서 개입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 또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국민이라고 하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리적인 형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한 명의 어떤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시민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활동과 우리나라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기인하는 어떤 유권자로서의 주권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라면, 사회복지가 사실은 우리 개인의 어떤 생활, 또 개인의 안녕과 너무 많이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책을 준비하거나 구성을 할 때 이 복지적인 영역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잘 한다는 것은 그러한 공약들이 잘 이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사회복지 실천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복지가 더 잘 실현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후보자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의 의견, 또 나의 관심,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공동체가 능동적이고 또 유기적으로 좀 얽히고 성장하고 역동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거시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까? 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야 복지가 잘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의견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부적합한 사회복지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제도들도 개혁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그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그것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사회적 서비스, 대표적으로 상담이나 치료, 또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현금, 현물, 숙식, 가사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물질적 서비스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집단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상담 치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가족이나 가사 환경 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단과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마을을 조직하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어떤 역량을 갖춰가지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복지라고 얘기를 하죠. 품앗이, 두레, 이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기반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 개발입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자원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사회복지 실천을 더 잘 또는 오롯이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갖추어야 되는 하나의 역량 또는 실천 내용에 이제 버금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홍보가 너무 다채로워지고 또 자원을 모집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유연해지고 좀 쉬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자원으로서 생산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후원처를 개발하거나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또 활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사회복지 실현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운동이죠. 사실 매년 복지 제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대한 대상을 바꾸거나 비용을 조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알고 또 신청하고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초 또는 상반기 하반기를 기점으로 변화되는 복지 서비스, 복지 제도라고 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제도와 그 서비스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해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운동이 지속되고 확산될수록 사실은 사회복지가 점차 발전되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나 복지 제도를 최소화하느라 하고 있는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수종 자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가 막 절대적이고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차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경기가 막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수록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더 많은 근로임금을 획득하게 될까에 좀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형태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자꾸 인식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유권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후보자들을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그런 노력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고 설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그 주체, 사회복지사도 개인이고요. 사회복지사가 만나는 어떤 클라이언트도 최초로는 개인이 됩니다. 집단이 어떤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전체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역시 개인이 되고요. 지역사회나 어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개인들이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개인이 포함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욕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욕구는 클라이언트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꼭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욕구는 어떤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착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장은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실제 구체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죠.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점점 복합적이고 또 융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 이제 사회복지 에서 제공되는 급여, 서비스의 형태와 질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재정을 확보하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사회복지 재정은 국민들의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또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실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의 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이 개인, 욕구, 재정, 프로그램, 현장, 이렇게 5개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제도적 성향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된 사회적 약속, 그리고 사회적 룰,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정치, 문화, 경제 등을 바탕으로 실시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의 형태, 그리고 실천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회복지 실천은 제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사항들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이 법을 규칙으로서 실천하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보통 사회복지 관련 법 또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어떤 규범과 지침, 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개입, 또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또 기초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하고 자원을 전달하고 대상을 발굴하고 어떻게 실천을 개입을 진행을 하고 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다분히 제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많은 형태의 어떤 다양한 사례들과 실용적인 학문들을 통해서 경험에 기반한 어떤 실천 활동이라는 거죠. 물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의 수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을 제공해야 되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리고 효율성을 탐색하고 평가하기 위한 어떤 평가 단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전문적인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선별해서 선택하고 적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제도적인 활동이면서 전문적인 활동이다. 거기에 실천적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유기체들과 개인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끼리도 또 주민 간에도 지역사회 간에도 또는 기관 간에도 현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면서 그 부분들이 융합된 전체의 활동이다 라는 거죠. 부분된 활동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시너지를 이루어낸 하나의 구체적인 총체로서의 실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구체적이고 진실된 형태의 실천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굉장히 진실되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는 좀 가볍게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뽑아내기는 했는데, 막상 이걸 진행을 해보니 조금 지겹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현실적으로 나누어야 될 부분들은 오프라인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랜 시간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